안녕하세요. 저는 시계열 데이터를 이미지로 다루는 기술, 피처링 딥러닝 to solve time series classification task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송태의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의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및 프레임워크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현재는 딥러닝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마지막 학기를 진행 중인 개발자 겸 늦가기 학생 겸 예비 3남매 아빠입니다. 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시퀀셜한 데이터,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나 시계열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기록 등을 딥러닝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대학원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파이썬을 알면 알수록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간결함과 높은 생산성이라는 매력에 푹 빠져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최근에는 킥복싱에 입문하여 킥복싱의 매력에도 푹 빠져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원에서 연구하면서 보았던 많은 선행 연구 중 흥미롭게 보았던 연구 중 하나인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 인코딩 알고리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이를 파이썬을 통해 쉽고 간결하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과 몇 가지 응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중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한 이미지 인코딩 방법에 대한 이론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인코딩 알고리즘으로는 대표적으로 MTF, GAF, 그리고 RP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이론을 먼저 살핀 후에는 파이썬으로 각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인코딩 알고리즘이 산업계와 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딥러닝과 함께 사용되는지 응용 및 연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정의와 분류 문제의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시계열 데이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치되어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데이터셋의 집합으로서 시간 순서에 따라 순서가 매겨진 상관관계를 이루는 연속한 관측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주가지수 데이터나 IoT 기기 혹은 IT 장비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그 특징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단별량 데이터와 다별량 데이터입니다. 이는 꼭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데이터 피처 값 혹은 변수 값이 하나인 경우에 우리는 이를 단별량, 유니베리어트 데이터라 부르게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으로 표시된 폴루션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 하나만 보는 경우 우리는 단별량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별량 데이터는 하나의 변수가 아닌 복수 개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델을 만드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화면의 예시를 볼 때 노란색으로 표시된 폴루션부터 레인까지 모두 분석에 활용하듯 어떤 값을 예측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다별량, 멀티바리어트 데이터를 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나누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문제는 크게 예측 문제와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은 일정 기간 동안의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해서 이후의 데이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단위로 구성된 주가지수 데이터가 있다고 할 때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일 이후의 주가지수를 예측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때 만일 오늘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내일 하루의 지수를 예측하는 경우 우리는 싱글 스텝 예측 문제를 할 수 있으며, 내일, 모레, 나아가 수일류까지 예측하게 되면 멀티 스텝 예측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측 문제 외에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풀고자 하는 문제의 종류로 분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 여러 개의 변수들의 일정 시간간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학습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변환한 후에 K개의 클래스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간단하게 생산 공정 라인에서 발생한 각종 센서들의 변수와 제품의 분량, 양품이라는 2개의 클래스를 가지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를 시간에 따라 나오는 센서들의 값을 분석하여 불량 혹은 양품 여부를 체크하는 문제를 분류 문제의 일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계열 데이터의 문자의 성격에 따라 분류했을 때 볼 수 있는 예측 문제와 분류 문제 중에서 분류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는 센서 신호를 받아와 건강 상태의 좋음, 나쁨, 혹은 특정 질병의 발생 여부를 분류할 수도 있고, 웹 트래픽이나 전기 사용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의 발생 여부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가지수 그래프를 보면서 바이 시그널이 발생할지 혹은 셀 시그널이 발생할지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 중 하나는 데이터를 시각화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용이하고 문제를 풀고자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시각화 방법들은 대개 사람이 보기 좋은 시각화입니다. 또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이용한 시각화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화 방법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요즘같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학습을 수행하는 컴퓨터에게 있어서는 그닥 좋은 표현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더 좋으면서 동시에 회사나 연구실에 있는 우리에게도 상사나 교수님께 발표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있어빌리티가 높아 보이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있어빌리티가 높아 보이는 방법론이면서 사람보다는 기계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는 저는 오늘의 주제인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 인코딩 방법론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이미지 인코딩 방법론은 대개 1차원으로 표현되는 시계열 데이터를 2차원의 이미지 혹은 매트릭스로 변환하여 이를 딥러닝 모델, 특히 이미지 분류에 용이하게 쓰이는 CNN 계열의 모델이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론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분류 문제를 다루는 연구 논문들에서도 종종 소개되는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이미지 인코딩 방법론으로는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각각 MTF, GAF, 그리고 RP라고 불립니다. 각각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TF입니다. MTF는 마코브 트랜지션 필드의 약자로 마르코프 체인을 말할 때 나오는 바로 그 마르코프를 의미합니다. 마르코프 체인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이할 확률을 나타냅니다. MTF를 통해 만들어진 마르코프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각 값도 바로 이러한 변이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각 로우의 숫자들의 합이 모두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MTF를 통해 만들어진 매트릭스인 마르코브 트랜지션 매트릭스의 각 엘리멘트들은 시간대별 값이 어떤 값으로 전이될 확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코딩 방법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시계열 데이터의 구간 정보가 중요한 거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인코딩 방법은 GAF입니다. GAF는 그레이미안 앵귤러 필드의 약자입니다. GAF는 각 시점 간의 시간적 상관관계를 극좌표를 기반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시점별 상관관계를 보존하는 데 유용한 알고리즘으로 전이 확률을 계산하는 MTF와 달리 시계열 데이터의 각 값을 극좌표로 변환한 후에 각도의 합이나 차로 시간관계를 계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합을 사용할 거고 GASF, 그레미안 앵귤러 썸메이션 필드라 부르고 차를 사용할 경우 GADF, 그레미안 앵귤러 디퍼런스 필드라 부르게 됩니다. GAF는 각 시점의 시간적 상관관계와 시간 종속성을 함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방법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방법론은 RP입니다. 리커런스 플롯의 약자로 데이터 값의 회귀를 표현하는 시각화 알고리즘입니다. M차원 공간의 궤적을 구하고 궤적과 시간에 따른 거리의 차를 이용하여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구해진 매트릭스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궤도와 주기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값이 다시 돌아올 경우를 나타내는 매트릭스로서 시계열 데이터의 주기성이 두드러질 경우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인코딩 방법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알고리즘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구현해야 할까요? MTF, GAF 그리고 RP를 실제로 계산해서 구현하고자 한다면
처음에 보았을 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MTF, GAF 그리고 RP 모두 구현해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PyTS 라이브러리입니다. PyTS 라이브러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 문제에 특화된 라이브러리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GitHub 주소에 접속하시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기본 정보와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도큐먼트에 대한 정보 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치는 여타 다른 라이브러리들과 마찬가지로 PB나 폰다를 이용하여 쉽게 설치 가능하며 GitHub에서 소스 코드를 내려받아 설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간단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yT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건포인트 데이터셋을 보고 어떤 식으로 이미지로 인코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포인트 데이터셋은 실제로 총을 표적에 겨누고 있는 동작과 총이 아닌 검지로 표적을 겨누고 있는 동작 두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손의 궤적을 시간에 따라 기록한 데이터셋입니다. 타임 스태프가 150으로 이루어져 있고 클래스 1이 총으로 겨눈 경우 클래스 2가 노건으로 검지로 포인팅만 한 경우입니다. 건포인트 데이터셋은 PyTS에 기본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으로 PyTS의 데이터셋에 로드 건포인트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선 MTF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TF의 구현은 단 두 줄로 가능합니다. 먼저 pyts.images의 마르코브 트랜지션 필드를 이용하여 MTF 객체를 만들어주고 MTF의 ptransform 함수의 load component 함수를 이용해 불러온 x를 전달해주면 각 데이터별로 MTF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MTF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지 사이즈로 이미지 사이즈는 최소 1에서 최대 타임 스탬프만큼의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플롯 값으로 지정하게 된다면 타임 스탬프 대비 플롯 값만큼의 비율로 이미지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엠밋은 화면에 보이는 MTF를 구성하는 각 내부 점들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빈 사이즈를 적용해주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값은 5로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으며 최대값인 타임스탬프만큼의 길이로 설정할 경우 오른쪽 이미지와 같은 모양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래티지로 각 샘플별 빈스의 넓이를 어떤 식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총 세 가지로 유니폼, 퀀타일, 그리고 노멀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버래핑은 불리한 값으로 빈스 간의 간격을 빈스 간 경계의 불러 효과의 적용 여부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플래튼 파라미터를 true 값으로 줄 경우 2차원이 아닌 1차원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미안 앵글러 필드의 구현도 MTF 못지않게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래미안 앵글러 필드의 객체를 만들고 ptransform 함수에 데이터를 파라미터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미안 앵글러 필드의 경우 썸메이션 방법과 디퍼런스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객체 생성 시 어떤 메소드를 따를지를 지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GAF 객체가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MTF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라면 샘플 레인지와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썸메이션과 디퍼런스 중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샘플 레인지는 GAF 변환 시 각 데이터 샘플을 스케일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민값과 맥스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1에서 1 사이의 값들로 민값과 맥스 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파라미터들은 MTF와 동일합니다. RP도 MTF, GAF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리커런스 플롯 객체를 만들어준 후에 ptransform 함수에 이미지 인코딩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면 됩니다. 다만 RP는 MTF나 GAF 대비 파라미터 종류가 상이합니다. RP의 파라미터는 이미지 사이즈 대신 디멘션과 타임 딜레이를 가집니다. 각각 궤적의 디멘션과 데이터 간의 시간 간격에 대한 파라미터입니다. 스레스홀드와 퍼센테이지도 서로 연관된 파라미터입니다. 스레스홀드는 샘플 간의 최소 간격을 기준으로 포인트 형식으로 나타내주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인코딩 방법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계에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을 이미지로 변환한 후에 이를 CNN 모델에 넘겨주어 바이 시그널과 셀 시그널을 체크하는 주식
주가 정보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발표되는 논문들도 살펴보며 꾸준히 이미지 인코딩 방법론을 이용한 논문들이 발표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다별난 변수들을 다루는 연구로 2020년 연구에서는 각 센서에서 발생한 데이터 값을 이미지로 변환한 후에 이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발표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분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이미지 인코딩 방법론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며 오늘 발표에서 사용된 이미지와 자료에 대한 추천은 레퍼런스에 게재해 두었습니다.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자 송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